오복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치아라고 하죠. 맛있는 음식, 또 먹고 싶은 음식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단연 치아 건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할 텐데요. 문제는 비싼 치료비 때문에 치과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한스포츠치과학회 차순황 이사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 보겠습니다.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자, 차순황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차순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실제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외래 다빈도 질병 통계를 보면요, 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급성 기관지염, 그러니까 이제 감기죠. 이 급성 기관지염을 밀어내고 2019년부터 2020년 2년 연속 환자 수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 중 하나가 치과일 텐데요. 문제는 많은 환자 수에도 이 치과는 비싼 치료비 때문에 좀 방문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다빈도 질병 통계라 함은 말뜻 그대로 가장 많이 병원을 방문하는 단인 질병이 무엇이 있나 알아본 통계입니다. 예. 예를 들면 고혈압 같은 경우는 한 해에 3조 원 규모로 진료비는 가장 크지만 그는 총 금액면이고 환자의 발병수는 즉 수적으로 치주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심지어 2019년부터는 급성 기관지염, 그러니까 감기죠. 감기보다 더 많아졌고요. 한 해 한 1,500만 명대 정도 기록해 주변에서 가장 흔히 겪을 수 있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20년 전 처음 치과를 하던 시절에는 치과 내원 환자 대부분이 처음에는 충치 환자가 많았는데요. 지금 양치 교육의 결과로 충치 환자는 많이 줄어들었고 도리어 상대적으로 치주질환 환자들은 많아진 상태입니다. 충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많이 개봉되었지만 아직까지 치주질환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편입니다. 막상 치아 상실은 충치보다는 치주질환으로 인한 게 더 큰 이유이고 치주질환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대표적인 치주치료인 스케일링이 급여화된 게 2013년 7월부터이고요.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017년에는 만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연령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스케일링 급여화된 후 건강한 치주 조직 보유 환자 비율이 기존 34.2%에서 39.1%로 5%가량 증가된 것만 봐도 올바른 양치 습관과 함께 스케일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근데 저 이사님,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났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치과 하면은 과잉 진료를 많이 한다, 뭐 이런 그 인식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이렇게 치과 방문을 꺼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치과를 18년째 하고 있는데요. 좋은 치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힘든 치료 기간을 견디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치과 비용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과잉 진료에 대한 의심이나 믿음이 많이 부족한 걸 느낍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그중 충치 진단이 치과 의사의 시진, 즉 눈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병원마다 진단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충치는 치료 방법이 보험과 비보험으로 나눠지고 깊이나 넓이에 따라 달라지고 또 그에 따른 치료 비용이 편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같은 치아인데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를 수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을 과잉 진료 여부로 판단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치가 있다고 무조건 치료하는 게 아니라 충치의 깊이와 치아의 위치에 따라 치료 진행 여부와 계획이 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치과 의사의 병원과 주관이 포함되다 보니까 여러 병원 간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디지털 장비의 발달로 보조적인 진단 방법으로 여겨졌던 엑스레이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특정 빛의 파장을 생성하는 기기를 이용하여 치아에 비춰보면 충치가 다른 색깔로 두드러져 보이는 큐레이라는 장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큐레이는 얼마 전에 신의료기술로 허가받은 진단 장비로 저희 병원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노력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걸로 믿습니다. 그렇군요. 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에
만 19세 이상이라면은 연 1회 스케일링에 이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는 것은 뭐 많이 알고 있지만요. 그 밖의 혜택에 대해서는 좀 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동 및 청소년기에 발생한 충치, 충치는 뭐 진행 속도가 또 빨라서 예방 및 그 초기 치료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예. 저희 병원 하더라도 소아치과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끔 소아치과 원장님이 이제 쉬실 때는 제가 소아 환자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때마다 부모님께 이제 강조하는 게 실란트라는 치료입니다. 실란트요? 예. 네, 치아 홈메오라고도 하는데 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세계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고 보장성이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는 치료 중심의 의료 보장 제도이지 예방 중심의 보장 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게 치과 영역의 어린이 치아 홈메오기 사업 실란트입니다. 실란트가 이제 어린이 치아 홈을 메우는 사업이군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요. 예. 예, 실란트란 이제 만 6세 전후로 나는 첫 번째 어금니가 제일 저작이 중요하고 가장 오래 쓰는 인데 유치가 있다가 그 뒤쪽으로 처음 나는 이다 보니 처음에 충치 기한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낄 수 있는 치아 표면 홈을 메꿔 충치를 예방하는 치료법입니다. 예. 실제로 충치 예방 효과율이 80%에 이르는 아주 좋은 치료고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예방치료이니 만 6세 전후 아이를 두신 부모님은 꼭 치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뭐 아이들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 좀 어른분들 말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치아를 그러니까 이렇게 상실한 경우에 뭐 임플란트라든지 틀니를 고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 65세 이상이라면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자기 부담금이 30%로 줄어들게 된다면서요? 예. 이 부분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가 2017년 11월부터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틀니 수명을 고려해 7년에 한 번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시고 보험 틀니 유지 관리 비용 역시 시술 비용과 30%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적은 고령층에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차상위 계층에 대해 의료급여 1종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의 경우는 5%, 의료급여 2종이나 만성질환의 경우는 15%의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사님. 네.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왔어요. 임플란트 있잖아요, 이사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이제 고가다 보니까 사실 또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틀니를 하겠다는 분들이 또 계신데 이분들께 좀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시나요? 간단하게? 예. 옷 같은 경우는 뭐 가격 차이도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옷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본연의 방한기는 어떤 옷을 입어도 사실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제 주관적으로 의료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 몸이 하는 거에 대해서 차선책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최선책이 있는데 뭐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선책을 선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기 치아가 가장 좋지만 치아가 상실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그리고 틀니 수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플란트 다음에 틀니다. 뭐 의수나 의족 같은 경우는 뭐 하고 나서 편하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의치 임플란트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자연치와 거의 똑같거든요. 아무리 잘 만들어진 틀니라고 하더라도 자연치아의 저작 수준의 한 30%밖에는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치아를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시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사님, 올해부터는 치과 진료 혜택이 확대가 된다고 하던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 치과 진료 시에 실시되는 전신 마취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또 확대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참 좋은 소식입니다. 저도 예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하는 사회봉사 담당인 대협력 이사를 3년간 맡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자일리톨 봉사단을 이끌고 전국 3년간 전국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 이사님께서요? 예. 와, 그 그러시구나. 당시 많은 장애인 시설 다녔는데 네, 장애인들 구강 관리 상태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랬겠죠. 네. 특히 치과 진료는 기본적으로 입을 오래 벌리는 자세, 그리고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호흡이나 자세가 불편하신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특수 장비가 없는 일반 동네 치과에 있는 치료받기 쉽지 않으십니다. 아, 네, 이런 경우 특수 장비와 특수 교육이 동반된 전문 시설에서 담당해 왔는데요. 이게 예. 사실 숫자도 적고 접근성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이제 올해 2022년 2월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시 실시되는 전신 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예. 의료비 부담이 다행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월부터요? 예. 아, 그렇군요.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인의 치과 치료 시 전신 마취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해결될 듯하고 앞으로 더 많은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면 또 보험 혜택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혜택 같은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실란트가 2022년부터는 네. 그동안 제1대구치, 그러니까 첫 번째 어금니만 적용된 실란트가 제1, 2대구치 총 8개로 확대되어 확대가 돼서 본인 부담금 10%로 건강보험이 적용 가능합니다. 단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탈락이나 파절 등으로 재치료 시에는 기본 진료비는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정보로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레진 치아, 레진 그러니까 광주광합형 복합 레진 충전 치료라는 거는 충치가 있는 부위를 제거하고 자연 치아와 유사한 색상으로 이제 떼운 치료예요. 그렇죠, 레진. 그렇죠. 이제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만 12세 이하는 본인 부담금 30%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 가능하니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을 두신 부모님은 꼭 생일이 지나기 전에 여유를 두고 치과 방문하기를 보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치아 관리 팁 하나만 좀 더 알려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요새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예. 이제 너무 재미있고 재미있는 컨텐츠와 정보가 넘쳐나는데요. 저는 아이들과 같이 올바른 양치법 동영상을 같이 찾아서 연습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껏 양치법은 이가 썩지 않는데 중점을 뒀는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잇몸을 닦는 양치법을 잘 모르시는데 유튜브에 내용 잘 나왔으니 꼭 보시기 바라고. 잇몸을 닦는 양치법이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국 양치법은 치아가 썩지 않는 중점을 뒀는데 잇몸을 닦는 법이 많이 나왔어요. 보시고 또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잇몸도 꼭 닦아 주셔야 하지만 칫솔모가 이제 휘게 되면 양치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칫솔도 자주 바꿔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칫솔은 3개월에 한 번요? 예. 이거 몰랐네. 저도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오시면 제가 좀. 칫솔도 빨리빨리 바꿔야겠네요. 예. 우리 차순왕 이사님은 저희 출경대의 주치의로 좀 예방법들에 대해서 좀 자주 출연을 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바쁘시겠지만은 자주 연결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스포츠치과학회 차순황 이사였습니다.